왜 엄마를 보자고 그래? 그냥 교제하는데 부모님 허락 받고 싶대. 아빠는 바쁘니까 안 되고 엄마라도 만나줘. 엄마도 내 여자친구 궁금하다며. 처음에는 대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애들이 벌써 결혼할 생각인 건지 싶었습니다. 어쨌든 만나고 싶다는 말에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던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네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가 민주였더라고요. 세 사람 다 너무 놀라서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다들 모르고 있었나 본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민주랑 저랑 정말 예사 인연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하실까 염려가 됐다네요. 다른 집 부모들은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죠. 어쩜 두 사람이 이렇게 인연이 됐는지 신기하고 감탄스러울 뿐이었어요. 민주도 선생님 아들이라 마음이 놓인다며 그 뒤로도 두 아이는 예쁜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들의 여자친구라면 이미 한 가족인 것 아니겠어요? 두 아이가 연인이 되니 저도 민주를 챙길 구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민주는 무사히 교사가 됐고 제 아들도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같이 봉사 다니며 예쁘게 만나던 아이둘은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약속한 뒤 저는 민주를 따로 만나 말을 전했습니다. 민주야, 늘 내 딸처럼 생각했던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너같이 귀한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니 참 큰 축복이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솔직히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결혼까지 꿈꿀 수 있었을지. 엄마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덕분에 제가 선생님이 됐고 처음으로 가족을 가져보네요. 앞으로도 저 정말 잘할게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그냥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따로 주는 결혼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딸 같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요긴하게 쓰렴. 결혼하려면 돈 들 일이 많잖니. 민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게 됐지만 결혼하는데 한두 푼이 드나요. 그래서 결혼 준비에 애먹지 말라고 남몰래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때 쓰려고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뒀던 거였는데 어디 쓰려나 했더니 제 딸 챙기려고 모았던 모양이네요. 제가 쥐어준 통장을 받은 민주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가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련지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저는 제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민주 덕분에 행복했기에 저는 민주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애들이 결혼한 뒤로는 정말로 가족이 됐기에 제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지만 제가 아무리 잘한들 친부모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더 그리울까 싶어서 저는 차마 민주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친부모를 보고 싶다는 민주의 얘기에 저도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싶었네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우리 민주가 복을 타고났는지 정말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손주 소식을 들었던 어느 날 민주의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학교로 찾아왔다는 얘기에 저도 너무 놀랐었네요. 그토록 바라던 친모를 찾았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돈이었으니 당장에 만나고 싶다고 전했지만 웬일인지 그쪽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 바쁘더군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찾은 딸과의 재회에도 바쁘겠다 싶었죠. 그런데 친엄마를 찾고서 밝아야 할 민주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둡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왜 자꾸 낯빛이 어두운지 저는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는 제 물음에도 민주는 별일 아니라며 말을 아꼈어요. 하기사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아이 낳기 전에는 고민이 많은 법이죠. 저는 그래도 친정 엄마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죠. 민주도 부모가 되기 전에 친정 엄마를 찾아서 기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돈은 아직 바쁘시다니? 그래도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좋을 텐데. 어차피 아이 낳으면 봐야 할 텐데. 그때 가면 다들 정신 없어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지 않니? 어머니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시다니? 어머니가 사정이 있으셔서요. 저도 자세한 일은 모르지만 상황이 해결되면 만나 뵙겠다 하시네요. 저도 몇 번 못 뵈서 잘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그게 왜 네가 죄송할 일이니?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 줬나 보다. 나는 별뜻 아니고 그냥 너무 뵙고 싶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한참 볼 일이 많겠지. 친엄마를 찾고서 누구보다 기뻐야 할 민주는 왜인지 사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을까요? 민주가 갑자기 제게 찾아와 더는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애가 살려달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속 깊은 그 애가 뒤늦게서야 고백한 그 사정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친모가 나타났다기에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딸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라는 저의 당연한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 학교에 찾아와 자기가 친모라며 주장하던 그날도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자기 딸에게 돈 좀 없냐며 물었답니다. 딸을 내버린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꺼내니 민주도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 부모를 그리워했던 애가 뒤늦게 만난 엄마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곧 부모가 될 입장이라 그런지 뭔가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엄마가 절대로 나를 그냥 버렸을 리 없다고, 그렇게 찾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그리워한 엄마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냥 그립기만 했어요. 돈 달라는 얘기에 가지고 있던 돈을 쥐어줬더니 그 여자는 그 뒤로 당연스럽게 민주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답니다. 교사벌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몇백을 턱턱 내놓으라 얘기하니 민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착한 민주가 온갖 사정을 거들먹거리며 불쌍한 척 동정을 사는 친모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돈만 받아가기 바쁘지 사돈이라는 우리를 만날 생각도 없고 민주와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절 버리고 가서 가정을 꾸렸었더라고요. 아들이랑 남편도 있었대요. 무슨 이유인지 오래전에 이혼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절 찾아온 거고요.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그 여자는 나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끊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씩 돈도 몇 번 주고 부탁도 들어줬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세상에, 민주야, 그동안 너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견뎠니? 그래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돈이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이거 저거 해달라는 것도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한 건지 자꾸 저한테 시댁이랑 인연을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설명했는데, 그게 다 자기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진짜 가족이겠냐면서 나한테는 자기가 진짜 가족이래요. 그 여자는 협박도 모자라서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사는 민주에게 시댁과 연을 끊으라 종용했답니다. 금전 요구며 별별 말도 안 되는 부탁들도 친모라는 이유로 다 참고 있었던 민주는 우리와 연을 끊으라는 그 말에 결국 정신을 차렸답니다. 더 이상 친모에게 휘둘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친모에게 부탁도 하고 사정을 했답니다. 아마 그래야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았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친모랑 연을 끊으려고 했더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학교에 찾아와서 깽판 치고 교사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협박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것도 30년 전에 버려놓고 여태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돈을 더 못 준다고 그런 협박을 했다네요. 어쩜 부모라는 여자가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네요. 그 여자는 아마 자기 배로 나왔으니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겠죠.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한 딸에게 어쩜 그렇게 잔인한지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 딸 앞길을 막겠다는 여자를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제 딸을 지켜주기 위해 그 아이의 친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며 만나지 않겠다더니 돈을 주겠다는 얘기에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인생이 돈으로만 굴러가는 여자인지 어떤 인물인지 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결국 저는 몇 달 만에야 처음으로 사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 우리 딸 데려간 몫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긴 교사 며느리 들였는데 그냥 입 싹 닫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내가 돈 주면 다시는 민주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그거 약속할 수 있으면 돈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딸 만난다는데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하나?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자식이랍시고 내 딸 같은 며느리를 괴롭힌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랍니까? 여태 애가 어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당신은 뭔데 우리 모녀 사이에 나서? 민주 걔가 당신 며느리인 거지 당신 딸이라도 돼? 뭐 딸 같은 며느리라고 진짜 딸인 줄 알아? 내 딸이니까 만나던 괴롭히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빠지려면 당신이나 빠지라고. 당신 정말 부모 자격 없구나. 당신을 보니까 민주가 고아로 살았던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다.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민주가 어떻게 됐을지 앞이 깜깜하네. 뭐? 니년이 지금 말 다 했어? 돈 줄 생각 없으면 꺼져.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돈 줄 생각 없으면 꺼져. 뭐냐? 당신이 엄마는 맞아? 자기 배로 낳았다고 다 자식인가? 평생 부모 노릇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낳으면 다 부모라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네. 당신이 내다 버린 뒤로 민주는 지 알아서 잘 컸어. 민주가 저만큼 큰 거 당신 도움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애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마. 그러는 날에는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테니까. 이 여편네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제가 그 여자 수준에 맞춰 막말을 했더니 그 여자는 분한 건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뜯더군요. 귀한 딸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소라면 맞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만큼은 저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이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며 우리는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평생 폭력이라곤 휘둘러 본 적 없었는데 저도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대로 여기저기 주먹을 휘둘렀네요. 그러면서 저도 꽤 맞은 것 같고요. 그래도 기분상 내가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 다행이었네요. 백주대낮에 나이 지긋한 여자 둘이서 그러고들 있으니 누가 신고를 해도 진작에 했겠죠.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여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그 여자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저 여자 좀 고소해주세요. 아까 보셨죠? 가만히 있던 사람 약 올려서 머리채 휘어잡고 말이야. 나 여기저기 엄청 맞았어요. 내가 당신 폭행 협박으로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둬. 아주머니, 거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선생님도 좀 참으시지. 어차피 쌍방 폭행이라 서로 합의 아니면 맞고소인데 어쩌실래요? 어머, 나는 아주머니라고 저 여자는 왜 선생님이라고 해요? 세상에, 딸년이 나를 남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경찰들까지 나를 무시하네. 당신 저 여자한테 돈 받아 처먹었지? 내가 당신들까지 싹 다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고소하세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경찰 선생님, 저야말로 오늘 고소를 좀 해야겠어요. 저기 저 여자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도둑질에 협박 공갈로 금품갈취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남의 직장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도 죄가 된다죠. 그것 증거도 챙겨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고소장 좀 접수해주세요. 난리를 치는 그 여자 앞에서 저는 미리 준비해온 녹취록과 그 여자가 애들 집을 다녀간 CCTV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통하면 저도 협박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여자가 민주집에 학교까지 찾아갔으니 증거는 차고 넘쳤죠. 뭐라고? 무단 침입? 내가 자식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무단 침입이야? 그리고 내 딸 물건 좀 가져온 게 무슨 도둑질이야? 그런데도 그 여자는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지 입만 살아서 더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주머니, 일단 조용히 좀 하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다면서요.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친족 간에도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같이 때리셨잖아요. 어차피 쌍방 폭행이잖아요. 아주머니도 똑같이 잘못하신 거지. 게다가 아주머니는 전과도 있으시구만. 이러면 누가 더 불리할 줄은 아시죠? 아휴, 지금 이래저래 그쪽이 불리한 상황인데 저 선생님이 고소하시면 방법 없어요. 형량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적당히 합의하시죠. 순탄치 않게 살았을 건 알았지만 전과까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제가 유리하게 됐네요. 누가 봐도 그 여자가 믿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 여자도 머리를 굴리더군요. 이러다 도로 감옥살이 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납작 엎드려 죄송해지는 겁니다. 저 알았으니까 고소는 말아주세요. 저도 이 나이에 또 그 고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이 억지만 안 부렸어도 저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앞으로 민주 앞에 안 나타나겠다 각서 쓴다면 고소하지 않겠어요. 예, 그럴게요. 아니 근데 진짜 걔를 왜 그렇게까지 챙기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 아낀다 해도 어느 시어머니가 몸싸움까지 하고 그럴까?
민정이 법적으로는 내 며느리지만 나한테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잖아요. 낳지 않았다고 부모 노릇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민정이 내 딸이니까 내가 챙기는 겁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주. 아무튼 각서 쓸 테니까 나중에라도 고소할 생각 말아요.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 안위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에 감옥 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조심하겠죠. 정말인지 그 뒤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더군요. 하지만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저는 애들이 살던 집까지 이사를 시키며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전에는 혹여나 애들이 불편할까봐 우리 집 멀리 신혼집을 얻어줬는데 이제 곧 손자도 태어날 거고 제가 가까이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한 번 겪은 상처가 쉽게 잊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사랑받으면서 금방 회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다시 안정을 찾은 민주는 얼마 뒤 예쁜 아들을 낳았고 저는 행복한 할머니가 됐네요. 덕분에 저는 요즘 아이들 대신 손주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어린 그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가 딸 같아서 더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딸아이를 제가 그 여자에게서 뺏었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그래서 더 고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무사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 싶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가족에게 행복만 있기를